폰트를 우리말로 하면 글꼴이라고 얘기합니다. 글꼴. 글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글꼴이 우리가 컴퓨터로 요즘 문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글꼴 파일을 설치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글꼴을 모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꼴 파일들을 디자인 회사에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판매도 하고 무료로 공개도 하는데, 이 글꼴 파일을 허락 없이 썼다, 저작권 침해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글꼴 저작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글꼴 저작권.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글꼴 저작권에 관련하여 너희들이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하고 고소하겠다고 연락 온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알고 계셔야 이런 일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와 관련된 일이 많으냐면요. 2006년에 우리나라에 저작권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통계가 이제 한 연간 한 4,000건 정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게 언제부터 본격화됐냐면 2016년에 2,241건, 2017년에 1,926건, 2018년에 2,795, 2019년에 3,886,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세고요. 한 4,000건 정도 매년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우리 교회도 한 3, 4건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야, 홈페이지에 우리 허락 없이 내가 만든 그 폰트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었네? 왜 허락 안 받았어? 돈 내. 돈 안 내면 나는 고소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글자 또는 영상에 들어가 있는 글자 또는 뭐 이렇게 포스터라든가 현수막 이런 인쇄물에 들어가 있는 글자, 거기에 있는 그 직접 눈에 보이는 글자를 가지고 분쟁을 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인식이 많이 퍼져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데서는 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를 쓴단 말이죠. 아니면 돈 주고 사서 쓰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진화를 해요. 어떻게 진화를 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요 글자 있어요. 요거는 사실 영상을 편집하면서 자막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요 자체가 하나의 동영상이 되잖아요. 동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 스크린에 떠 있는 글자, 폰트.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홈페이지도 요즘은 웬만큼 다 잘해요. 홈페이지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서에 들어가 있는 폰트. 이것도 좀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기업의 로고라든가 교회 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주고 직접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부서의 어떤 로고, 엠블럼, 어떤 행사의 엠블럼 이런 걸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글씨체 예쁘다고 그걸 갖다 딱 썼어. 그런 거 딱 걸려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계 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형사고소를 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을 못하면 이제 합의를 봅니다.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그러니까 내가 형사고소는 하지 않을 테니 패키지를 구매를 해라. 그래서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막 강매를 합니다. 그렇게 합의를 봐요. 이게 또 너무 비싸다 그러면 뭐 한 200만 원에 합의를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물론 이제 저작권은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 저작권 보호법을 가지고
막 사냥하듯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덫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무료 글꼴을 많이 만들었어요. 엄청 예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마케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잘 쓰는 폰트인데 네이버의 뭐 나눔 글꼴이라든가 또 빙글의 메로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예뻐요.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저작권 주장하지 않겠으니 마음대로 쓰시오 공개된 글꼴들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찾아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한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례를 제가 갖고 왔어요. 자, 첫 번째. 외부로 공유되는 인쇄물. 자, 여기 우리 교회 홈페이지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고 초등부예요. 초등부. 초등부 부장 집사님 어디 가시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례로 갖고 온 거니까 꼭 초등부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례예요, 사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주보가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주보에 써 있는 이런 글꼴이 만약에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다. 바로 연락 옵니다. 갖고 고소하겠다고. 요즘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찾아 들어가요. 첨부 파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막 PDF 파일 공유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운받아서 저작권에 문제 있다 이러면 연락이 옵니다. 이런 거 조심해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 그다음 영상 속 PPT 화면. 요게 이제 제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에바다부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에바다부에서 설교할 때 쓰는 화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상에 뭐 자막을 넣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쓰기 위해서 만든 PPT인데 이제 이렇게 영상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저는 충영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올린단 말이에요. 충영교회는 책임이 없어요. 이 PPT를 만든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PPT를 만들어서 줬어.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걸 올린 충영교회나 충영교회 중등부, 고등부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이 문제인 거지.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부서 심벌, 엠블럼 이런 건데요. 이것도 뭐 영화부가 문제라서 이걸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예를 들기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무슨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 아주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이 글씨, 이 폰트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손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그 컴퓨터에 있는 폰트를 갖다 쓴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폰트를 썼다. 그러면 영화부는 이제 또 소송 들어갑니다.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엠블럼 이런 거. 자, 그다음 4번째. PDF 자료 공유. 아까 그 주보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요거 평생대학원이 요렇게 PDF 파일을 공유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평생대학원이 문제라고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런 겁니다. 저 문서에 PDF 문서에 만약에 저작권에 영향이 있는 거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다운받아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요. 우리는 무료라고 생각하고 다운을 받아서 쓰지만 사실은 그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료 사용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그 계약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돼요.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어. 그래서 비영리 목적으로 쓰고 개인 사용할 때는 무료라. 요거는 큰 글씨로 써놔.
근데 작은 글씨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로고나 엠블럼에 넣지 마시오. 또는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포하지 마시오. 뭐 이런 글자들이 깨 같은 글씨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안 읽어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료 글꼴 다운받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그런 계약 내용을 보여주는 곳도 있어요. 얘는 양반이야. 그래도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거든. 인쇄는 어떻게 해라. 웹사이트에는 어떻게 써라. 영상물, 포장지, 임베딩 뭐 이런 거 어떻게 쓰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 이런 건 괜찮아. 차라리. 눈에 잘 들어오니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빡빡하게 써놓고 나중에 문제 거는 데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여기 보면 임베딩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PPT를 제가 만들어서 다른 친구한테 빌려줬어. 네가 강의할 때 내가 만든 PPT를 써라. 근데 내가 이 PPT를 만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글꼴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그 글꼴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PPT에 글꼴을 포함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내보내는 걸 임베딩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다 불법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뭐 로고나 이런 것들. 네, 요런 식으로 라이선스 요약표가 제공이 되는 데가 있어요. 다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이래요. 비영리고 개인 사용 시 무료다 이렇게 됐는데 이 얘기의 핵심은 작성하는 건 무료예요.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작성해서 내가 보는 건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나 혼자 보는 거니까. 집에서 내가 일기 쓴다, 뭐 나 혼자 보는 거 이거는 무료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배포하는 게 문제예요. 배포. 이런 것들 다 제작은 무료인데요. 배포하는 게 다 유료예요. 배포하는 거.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인쇄물로 배포하는 거, 영상물로 배포하는 거, 홈페이지도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지만 배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거니까. 임베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 다 유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리는 하나예요. 제작은 무료고 배포하는 건 유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배포할 것이냐를 생각해 놓고 그게 저작권 라이선스에 무료로 돼 있는지 유료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일할 때마다 이렇게 하려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글꼴이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어도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컴 오피스에 이게 깔면서 설치되는 그 글꼴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한컴 오피스에 연락을 해봤더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느 기자가 한 거예요. 연락을 해봤더니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MS 오피스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S 오피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의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도비에 얘기를 했더니 어도비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저작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얘기가 달라. 회사마다. 그러니까 어느 프로그램을 깔아갖고 설치된 폰트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각자 일을 할 때마다 확인하고 쓰시면 좋은데 이게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뭐 하나를 마련했어요. 우리 교회 자료실에 가면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글꼴들을 모아놨어요. 윈도우용이 한 700개 정도 되고요. 700개가 좀 넘는 것 같아. 그 맥용이 한 350개, 400개 가까이 되고요. 그거를 올려놨어요. 그걸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디냐면 홈페이지에서 교회 행정 들어가서 자료실 들어가면 222번이에요. 게시물 번호가. 이 번호는 안 바뀌어요.
이 번호는 안 바뀌어요. 222번. 그래서 요걸 딱 열면 거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예, 여기 있는 건 제가 다 일일이 확인했어요. 글꼴 라이선스 다 확인하고, 예, 얼마든지 써도 돼.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 요거를 설치해서 쓰시면 뭘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하게 일하시라고 이렇게 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요 222번 게시물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만든 안내문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판례도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물어준 사례가 있는데 그 판례도 하나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꼴과 관련해서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받은 글꼴은요, 교회 일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셔도 되고 회사 일할 때 쓰셔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제가 쓴 이 글꼴 있잖아요. 이거는 강한 공군체. 공군에서 만든 거예요. 공군에서. 강한 공군체. 이쁘죠? 요런 게 이제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꼴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